에고의 눈에서 타오의 눈으로. 당신의 뇌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고 대답하려 했다면 이런 질문은 어떤가? 당신의 뇌는 둘 중에 무엇이 기본 모드인가? 이런 가정을 해보자.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 집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그 생각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하늘에서 커다란 돈가방이 떨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겼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것이 뇌의 기본 모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혹은 잘못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며 바짝 경계하는 부정적 예감의 상태다. 이 기본 모드가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반응은 현실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당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사실 좋은 일은 일어날수록 더욱 좋을 뿐이다. 그러나 나쁜 일은 단 한 번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호랑이나 독사를 마주치거나 벼락을 맞거나 무장 강도의 공격 등이 그렇다. 이런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나도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터득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편향된 경계 모드를 뇌 속에 만들게 되었다. 이 기능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우리 뇌 속의 이런 기본 모드 때문에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모두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무엇인가를 위협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위협에서 분리시키고 자기 주변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위협, 분리, 통제는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부르는 분리된 개체적 자아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에고는 고립적이고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힌 존재로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인데도 우리의 인식이 근원적인 존재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에고가 실제한다고 믿는다. 이런 반응 모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어떤 대상이 자신의 안접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두드러진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나 혹은 나의 영역과 남을 구별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 혹은 자신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에는 당신의 생각이나 몸, 돈, 가족 등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뇌가 일단 스트레스 반응 모드에 들어가면 당신의 모든 의식은 어떻게 상대를 이기고 살아남을까에 집중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의 뇌 속에 이런 기본 모드가 형성된 것은 아득한 옛날 인류가 아직 지구의 지배종이 되기 위해 다른 종과 경쟁해야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러한 모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이 기본 모드는 개인적인 행동 양식을 넘어서 인류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방식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 기초가 되는 인식은 이렇다. 우리 모두는 분리된 존재요. 타자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자를 이기기 위해서 타자보다 강해져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자연은 자비로운 어머니 혹은 생명의 원천이나 보호자로 보이지 않는다.
자연은 위험한 야생으로서 개척하고 정복할 대상으로만 보인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행동 양식을 세련되게 다듬어 왔지만 나는 세상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오래 묵은 인식이 반영되어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에고의 눈에 비친 세상의 관점은 정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사실상 인류사의 대부분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 관점이 옳고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그런 관점은 과연 올바른 인식일까? 삶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일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을 사는 방식에는 이런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자. 그 역사 속에서는 세상을 분리된 파벌의 집합체나 전쟁터로 보지 않고 관찰자 자신의 의식까지를 포함해서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바라본 문명과 사상도 있었다. 세상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는 것은 세계의 큰 그림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큰 울타리 속에서 자신의 개별적 자아에게만 특별한 위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잠시만 이런 통합적인 시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런 시각으로 사물을 보면 세상이 매우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위협에 대해 생각해보자. 추위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날씨의 변화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날씨는 당신에게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당신을 해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 날씨는 계절에 따라 변해가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애리조나 사막에서 하이킹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막의 날씨는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마치 여름과 겨울 외에 다른 계절은 없는 것 같고 여름도 겨울도 아주 빨리 온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들판에 흐드러진 야생화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만약 자연이 야생화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설이 맞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계절의 순환을 지연시킨다면 어떨까? 자연이 그렇게 사사로이 움직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큰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은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의 법칙에는 편애도 예외도 면제도 없다. 에고의 눈에 개인적인 위협이나 공격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전체의 시각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둘째, 분리에 대해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 컵 속에 물을 마시고 있다. 그 물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수자원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한 것이다.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당신이 화장실로 가서 지금 마신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면 이 물이 지구상의 다른 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분리라는 개념 역시 환영이다. 셋째, 통제는 또 어떤가? 분리가 환상이므로 통제 또한 환상이다. 어떻게 부분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가? 새끼손가락을 보자. 당신이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릴 순 있지만 새끼손가락이 당신을 들어 올릴 순 없다. 부분이 억지스럽게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 전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체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말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식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인류는 인류의 미래만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
지구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종들,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며 매혹적인, 그리고 그 종 자체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중요한 수만 종의 생명체들이 멸종되었다. 우리가 현재 방식을 고수하면 결국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세계를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에게 위협적인 개체들이 모인 집합으로 보는 눈에서 세계를 살아있는 전체 속에서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된 존재들의 네트워크로 보는 눈으로의 변화이다. 나는 이 변화를 에고의 눈에서 타오의 눈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다. 타오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이다. 에고의 눈으로 봤을 때 위협으로 보이던 것이 전체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변화로 보일 것이다.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분리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변화, 연결성, 자연, 그리고 타인과 공존하는 지혜, 이것이 타오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특징이다. 생명전자를 활용해 힐링을 하고 힐링을 받는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에서 얻는 가장 귀중한 발견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발견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귀중한 발견은 조건이나 보답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아가 모르는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자신 혹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위대함은 필요 없다. 동물조차도 그렇게 한다.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그 일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위대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만을 위해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진실로 위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열망에 대해 잠깐 동안 성찰해보자. 우리는 삶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불확실하다 해도 예외 없이 100%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이를 진지하게 성찰하면 좀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의 육체로 사는 인생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마주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유산, 어떤 선물을 남기고 싶은가? 생을 마감한 뒤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잠시 동안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성찰하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질문과 성찰은 새로운 게 아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으며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에서도 활용했다. 이 연구에서 일관되게 발견된 것은 삶의 환경과 경험, 출신 등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나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위대한 마음과 너그러운 가슴이 있음을 믿었지만 이 연구 결과에 늘 감명받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깊은 소망이 있다. 이 생을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고귀한 욕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사는 왜소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함께 힐링하면서 우리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보답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고귀한 욕구가 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 돈, 권력 따위가 아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분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타인을 포용하고 온 세상을 껴안으려는 이 고귀한 욕구, 이 거룩한 열정이다. 이런 욕구는 배워야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기를 기대하는가? 당신은 진정 어떤 변화를 소망하는가? 이런 질문은 대답보다는 또 다른 질문들을 불러온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변화를 일으키려는 바람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그런 확인 작업은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당신은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우리를 실행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열망이다. 뇌가 지닌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 중 하나는 당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찾는 것이다. 뇌는 당신이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 심지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조차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뇌는 길을 모르면 다른 길을 찾는다. 다른 길을 찾지 못하면 새로운 길을 창조한다. 대상이 무엇이든 질문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마라. 답을 찾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집념으로 뇌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라. 당신의 절대 자아,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참나, 변함없는 본성을 찾을 때까지 깊이, 더욱 깊이 들어가라. 그 본성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고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 오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변함없는 자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놀랄 만한 역설이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곧 변화를 위한 지혜와 힘의 근원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의 절대 가치를 위한 토대다. 당신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가 된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는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를 먼저 내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선함을 믿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위대한 마음과 참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변화는 가능하다. 진정으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창조할 아름다운 변화를 기리기 위해 20년 전에 쓴 시를 나누고 싶다. 당신의 모습은 얼굴은 환희심과 미소를 잃지 않으며 두 팔은 학과 같이 우아하며 마음은 여의주를 문 용처럼 황홀하며 두 다리는 학과 같이 강건하며 허리는 호랑이와 같이 용맹스러우며 목은 사슴과 같이 우아한 모습이여 두 눈은 먼 허공을 뚫고 이상과 꿈을 그리는 아름다운 눈이여 너의 머리는 지혜로움으로 빛나는도다. 너의 모습은 학이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이며 너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과 같이 뜨겁다. 너의 두 손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관세음 보살같이 아름다운 손이며 너의 발은 천리를 달려도 피로하지 않은 용마의 발굽을 닮았다. 가슴 속에는 대의를 품고 눈은 비전을 바라보며 얼굴은 편안함과 자신감으로 넘치며 온 몸은 강력한 힘으로 넘친다. 당신은 진지한 명상가일 수도 있고 초심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명상에 대해 들어본 정도일 수도 있고 명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명상 수련을 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면에서 우리 모두는 명상가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은 의식의 본성에서 오기 때문이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수련하면 명상은 주의를 향상시키고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며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된다. 의식적인 마음은 내면이나 외부의 자극, 생각이나 감각적 인식에 방해받지 않으면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의식이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통 마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내면의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난데없이 상황이 뚝 끊기고 내면의 고요가 찾아온다.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할까? 하지만 대개 이런 질문을 오래 끌고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질문하기를 그치고 다시 놓았던 일손을 잡으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어조로 내가 무슨 잠꼬대 같은 생각을 하나? 라고 중얼거린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당신은 이 질문들을 다시 해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때로 자신과 인생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반가부자로 앉지는 않더라도 앞에서처럼 자신을 성찰하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명상이 될 수 있다. 좀 더 진지한 명상을 원하는 독자를 위해 모든 종류의 명상에 적용할 수 있는 명상의 조건을 아래에 소개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비워라. 손바닥이나 신체 내부, 주변 등의 어느 한 곳에 기운을 모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고요하고 평화로운가? 아니면 분주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주는 감정으로 복잡하고 어지러운가?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바라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마음속을 돌아다니며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조각과 감정의 경류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삶의 도전과 기회에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잘 조절하고 싶지 않은가? 마음이 평화롭고 호흡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않는가?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명상이 답이다.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명상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고 부정적일 때 그것을 후회라고 하고 긍정적일 때 추억이라고 한다. 우리의 생각이 미래에 머물고 부정적일 때를 걱정이라고 하고 긍정적일 때를 희망이라고 한다. 마음은 이 네 공간을 쉼없이 뛰어다니지만 지금이라는 중심에는 거의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이 이 네 가지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순간이 있는가? 밤에 잠잘 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가? 잠잘 때조차도 당신의 꿈은 이 네 가지 생각들로 뒤섞여 있다. 자신의 삶이 바라던 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가 잠시 멈춰 서서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시간이다. 명상은 바로 그런 때를 위한 것이다. 명상은 전적으로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데는 아무런 생각도 필요 없다. 당신은 그냥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호흡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문자 그대로 호흡만 있으면 된다. 당신이 호흡을 느낄 때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음은 몸과 함께 있다. 당신이 호흡을 느끼는 순간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마음은 가라앉는다. 이제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다. 호흡을 수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깊은 호흡을 하라고 하면 보통 의사가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고 할 때처럼 가슴을 펴고 폐 속으로 많은 숨을 들이쉬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명상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권하지 않는다. 깊은 호흡을 위해 가슴을 확장하면 고요한 내면의 균형이 깨져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상이 깊어지면 호흡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그와 동시에 신체 내에서 호흡의 위치가 깊어진다. 수련자는 가슴 호흡으로 명상을 시작하지만 명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호흡은 하복부를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호흡은 실제로 부드럽고 고요해진다. 명상을 수련하면 할수록 호흡은 더 깊은 차원으로까지 내려간다. 호흡이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감에 따라 횡격막을 사용해 더 완전한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슴 호흡으로 내면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도 총 폐활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호흡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계속 깊어진다. 호흡이 느리고 깊어질 때, 그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 손을 들어서 손바닥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미묘한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 섬세한 에너지가 생명전자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느껴본다. 양 손바닥을 서서히 벌린 다음 아주 느리게 천천히 밀고 당기면서 움직여 본다. 양 손바닥 사이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면 이 에너지와 당신의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한 에너지, 의식임을 기억하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주 전체는 같은 에너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전자를 통해 모두는 하나가 된다. 몸과 마음과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가 된다. 이와 함께 당신은 단순히 이름이나 직업, 직책, 기억, 생각, 감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가 된다. 당신은 자신의 전체성 속에 존재한다. 양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주의를 하복부로 가져간다. 명상 수련을 마친 뒤에도 손바닥과 온몸에서 기감을 느껴보라. 느낌이 어떤가? 마음은 어떤가? 빛과 에너지로 넘쳐 흐르는 평화로운 내면의 공간이 느껴지는가?